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4시 28분 6초 됐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전화나 문자 언제든지 가능하시거든요. 서울 전화 1638-3994, 문자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분과 함께 저희 2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RC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동빈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KRC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동빈 이사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 발표를 한 대책, 부동산 대책이 크게 나왔죠. 네, 어제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체크를 하고요. 유망 투자 지역 두 곳 같이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발표된 6월 17일 부동산 대책 몇 가지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몇 가지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조정 대상 지역이 좀 확대가 됐고요. 투기 과열 지구도 굉장히 확대가 되었죠. 자, 이 왼쪽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대부분 서울 지역, 기존의 서울 지역을 포함해서 서울과 인접해 있는 경기권 대부분 지역이 이제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화면에 보이시는 이 빨간색 이 지역이 투기 과열 지구이고요. 자, 그리고 인천도 서구와 남동구 그리고 연수구까지 세 개의 구가 추가로 투기 과열지구로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추가로 안산시 단원구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투기 과열지구는 조금 과하다라는 이런 실제 실소유자들이라든지 이 지역 주민들의 굉장히 불만 섞인 이 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는 지금 사태가 있고요. 자,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도 지금 기존에 이제 청주와 이제 세종시 그리고 대전, 대구 이 지역 조그맣게 좀 보이는데요. 대구 지역과 세종시는 원래 투기 과열지구로 되어 있었고요. 추가로 청주 지역과 대전 지역이 추가로 선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정 대상 지역도 굉장히 넓은 지역으로 분포가 됐습니다. 추가로 경기도 대부분 지역, 쉽게 말해서 산과 이제 논, 밭 이런 곳 빼고는 다 지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지금 거기서 좀 빠진 지역, 좀 개인적으로 이 지역은 왜 뺐지라는 그런 지역, 파주시와 김포시가 좀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투자하시는데 이 지역을 좀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또 추가로 지정했죠. 기존의 용산 지역 이외에 강남 지역이 예상대로 추가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 크기가 18제곱미터 이상, 주거용 기준으로 18제곱미터 이상이면 구청의 허가를 받고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를 하더라도 실제 거주용으로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규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 교류 복합지구 인근, 그러니까 지금 마이스 산업단지 이 인근과 삼성역 인근 이 지역이 대부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동으로 보시자면 이제 송파구 잠실동 그리고 강남구 삼성 그리고 청담, 대치동까지 총 14.4 제곱킬로미터가 선정이 됐습니다. 1년 동안 6월 23일부터 시작해서 1년간 지정을 하고요. 검토 후에 추가로 연장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규제 지역 내 담보대출, 이번에 좀 대출에 대한 규제도 좀 많이 발표를 했는데요. 우선 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 처분 요건, 예를 들어서 어떤 현행법을 보자면 투기 지역,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시가 9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구입 시 1년 내에 전입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내에 전입을 꼭 해야 되고요. 자, 근데 개선이 됐습니다. 전 규제 지역이 6개월 내에 전입을 꼭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담보대출했던 걸 다시 뱉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 규제도 굉장히 좀 센 규제였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보증 이혼 제한에 대한 강화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1주택을 갖고 있는데 내가 거기 살지 않고 따로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이 좀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9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전세 대출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이 지역도 9억 원을 초과하는 거 이외에 투기 지역, 투기 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신규 구입 시 이제 전세 대출의 보증 제한을 추가하겠다. 그러니까 추가로 내가 3억 원 초과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 대출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미 대출이 있을 시에는 전세 대출을 회수하게 되는 그런 정책을 내놨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아파트 신규 구입입니다. 신규로 지금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거는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의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이 됐었고요. 그리고 조합원에 대한 분양 신청, 거주 요건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분양권 신청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거주를 해야 되는 사항이 추가가 됐는데요. 이 2년은 이제 붙여서 2년이 아닌 이제 총 거주 기간의 2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 분양권 신청에 대한 내용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몇 주 전에 제가 한번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재건축 부담금 본격 징수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됐었고요. 자, 그리고 법인 투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존 개인 같은 경우가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법인을 활용해서 투자를 했었는데 이 투기 수요라고 판단을 정부에서는 해서 이 근절하는 내용, 이제 세금이라든지 기존의 이제 보유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선이 좀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6월 17일 어제 발표된 내용들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자, 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 이제 규제 지역으로 묶였지만 이 지역에서도 좀 더 촘촘한 선택을 해서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접근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굉장히 투자하시는데 조금 더 신중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